한국이 동해에서 벌어지는 무기 거래를 막겠다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중동의 정보요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유럽의 무기 브로커는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척의 선박은 레이더도 추적도 없이 밤바다 위로 조용히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신호를 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한국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넓고 밤은 깊고 거래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밤 동해 어딘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몇 개국의 정보기관이 같은 좌표를 바라보던 그 순간 단 하나의 가능성만큼은 아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몰랐던 걸까요? 2024년 동해 공해상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폭발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도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3시의 경보. 이스라엘에게도 사막 지하 연구시설 시간 새벽 3시 14분. 정막이 깔린 사막 지하 32m 아래 군사 등급 서버실의 냉각팬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 경보가 울립니다. 처음에는 오작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시설의 보안 등급은 전 세계 핵시설을 통틀어 최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화면에 뜬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크리티컬 브리치 챕터 7 데이터 익스필트레이션 디렉티드. 사라진 파일의 크기는 고작 47GB.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핵시설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하는 지진파 유도 알고리즘, 기존 벙커버스터 미사일의 정밀도를 17배 끌어올리는 좌표 보정 코드, 그리고 극초음속 탄두 궤도 최적화 패키지. 이것이 적의 손에 들어가면 지구상의 어떤 지하 기지도 어떤 핵벙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사드 분석팀은 밤새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IP, 우회, 다크넷 경유, 위성 릴레이 세 겹을 걷어낸 자리에 남은 마지막 패킷의 목적지. 10년을 쫓아온 남자. 이스라엘 텔아비브 모사드 본부 작전 책임자 다니엘 레비. 다니엘 레비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카페인 없이도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충분했으니까요. 그가 쫓는 조직의 이름은 블랙 아틀라스. 전직 장성, 군수 브로커, 무기 과학자들이 연결된 세계 최대 군사 기술 암시장. 이들은 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쟁을 삽니다. 그리고 팝니다. 2015년 우크라이나, 2017년 시리아, 2019년 리비아, 2021년 에티오피아. 전쟁이 있는 곳마다 이 조직의 자금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직접 방아쇠를 당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기술을 팔았습니다. 레비는 지도 앞에 서서 한 점을 짚었습니다. 레비, 동해공해 북위 38.4도, 동경 101.7도. 여기서 뭔가 모이고 있어. 위성사진에는 6척의 화물선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각 파나마, 라이베리아, 몰타 국적. 공통점은 단 하나. 선박 추적 시스템이 꺼져 있다는 것. 여기는 서울 지하 80m. 또 대한민국 합동작전센터. 수도권 지하시설 시퀀스. 대한민국 합동작전센터. 이 시설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위성사진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심 지하 80m. 화강암 한반을 뚫고 만들어진 공간.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한국의 작전 책임자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3명이었습니다. 이준석 대령 해군 특수전 지휘관, 22년 경력. 이준석 대령,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입을 열 때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한유진 소령군 정보분석관, 전 NSA 교환 파견. 한유진 소령, 신호정보 분야에서 그보다 빠른 사람은 없습니다. NSA 파견 시절 혼자서 북핵 연락망 4개를 역추적했습니다. 박태훈 중령 잠수함 함장, 현무 탑재 전술핵 운용 자격 보유. 박태훈 중령, 그가 지휘하는 잠수함은 그날 이미 동해로 나가 있었습니다. 레비는 화면에 한 줄을 띄웠습니다. 오퍼레이션 블랙마켓 타겟 코리아 넥스트젠 미사일 알고리즘. 레비, 블랙 아틀라스는 당신들 기술을 사기 위해 동해로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준석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얼마나 됐습니까? 레비, 72시간. 그 안에 거래가 완료됩니다. 동해의 유령기지, 한국군 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겠습니다. 표면상 이것은 국제공해를 지나는 평범한 화물선입니다. 하지만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다릅니다. 선체 중앙부에서 지속적인 고열이 감지됩니다. 서버 냉각 장치 특유의 열 패턴입니다. 6척의 선박, 각기 다른 국적, 각기 다른 항로. 그러나 모두 같은 좌표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중심에 있는 선박의 이름은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공식 선적은 파나마, 실제 소유주는 볼코프. 블랙 아틀라스의 대표 브로커, 전직 러시아군 정보국 지하류 출신. 10년간 인터폴 레드 노티스가 붙어 있지만 한 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를 잡으려다 먼저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선박 위에서 지금 이 시간 한국의 미래 전력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작전명 오션 실드, 장소 잠수함 내부 브리핑 시퀀스. 작전명 오션 실드. 목표는 단순합니다.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서버를 파괴한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다. 김도현 대위 해군 특수전 팀장, UDTSEAL 출신. 팀장 김도현 대위는 브리핑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만 봤습니다. 탈출로를 3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김도현, 돌아오는 건 작전 완료 후 생각합시다. 박태훈 중령의 잠수함은 이미 동해 수심 200m 아래에 있었습니다. 소음 차단 기술, 최신 스텔스 추진 체계. 이 잠수함의 존재를 알아챌 수 있는 음파 탐지기는 아직 세계에 없습니다. 새벽 2시, 잠수함이 목표 지점 2km 앞에 멈췄습니다. 특수부대 팀 6명이 수중 추진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장비 무게 28kg, 수온 섭씨 8도, 지하 10m. 이것이 전쟁의 가장 어두운 부분입니다. 박수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는 싸움. 함정장소 잠수함 작전 실시간. 침투 12분 후, 그때 한유진 소령의 화면에 새로운 신호가 잡혔습니다. 한유진 중령님, 레이더에 새 신호 다수. 북쪽에서 3척, 남쪽에서 2척, 모두 무장 선박입니다. 블랙 아틀라스는 우리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김도현 대위의 팀은 이미 선박 외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무선 통신 두절. 돌아서면 포위망 안으로 들어오는 적 함선들. 앞으로 가면 알 수 없는 위협이 기다리는 내부. 3분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부의 적. 장소 서울 합동작전센터. 동시 진행. 같은 시각 서울. 한유진 소령이 통신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 정보가 새어나간 경로를 찾기 위해서 30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출 지점은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작전 경로를, 침투 시각을, 잠수함 좌표를 블랙 아틀라스에 팔았습니다. 한유진 소령은 파일을 이준석 대령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준석, 확실합니까? 한유진, 예. 대령님, 지금 동해에서 우리 팀이 포위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침묵. 합동참모본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작전 중단. 즉각. 박태훈 중령은 잠수함 내부 스피커로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내부가 조용해졌습니다. 승조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선 신호로 김도현 대위에게 철수 명령이 전달됐습니다. 잡음 속에서 대위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중령님, 지금 빠지면 이 기술은 48시간 내로 전 세계에 팔립니다.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박태훈 중령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박태훈 팀장, 작전 속행한다. 서버 파괴. 김도현 대위의 팀은 선박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총성 없이, 병부 없이. 특수부대의 진짜 무기는 총이 아닙니다. 6명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훈련의 밀도입니다. 곡도 3개, 경비 5명. 8분 12초.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원 이강혁 하사가 EMP 장치를 서버 렉에 부착했습니다. 기폭 카운트다운까지
90초.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 병력의 2배. 작전 정보가 유출된 결과였습니다. 김도현 대위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김도현과 나머지 팀은 먼저 빠진다. 나는 카운트다운 완료까지 여기 있는다. 팀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팀원 일동, 팀은 같이 갑니다. 침묵. 70초. 복도에서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45초. 팀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5초. 김도현 대위가 마지막으로 EMP 기폭 스위치를 확인했습니다. 5점, 4점, 3점, 2.1. 서버 굉장히 걸렸다. 서버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동해의 불꽃. 팀이 선박 외부로 탈출하는 순간 포위망에 무장 선박들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박태훈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훈 팀장, 600m 이상 거리 확보. 지금. 김도현 중령님, 설마. 박태훈, 600m. 지금 움직여. 6명의 팀원이 수중 추진기로 전속력으로 이탈했습니다. 600m. 그리고 5초, 4초, 3초, 2초, 1초. 동해의 밤하늘을 가르는 섬광. 대한민국 현무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사거리 정밀 타격. GP 오차 1m 이내. 목표물 거리 2.3km. 블랙 아틀라스의 해상기지. 6척의 무장 선박. 볼코프의 거래 현장. 모두 불바다가 됐습니다. 페이드 아웃. 보고서 한 줄. 작전 완료 36시간 후. 텔아비브 모사드 분석실. 레비 앞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Valve of Statuson confirmed last known position East China Sea. 볼코프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래 2시간 전에 선박을 빠져나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우리가 온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레비는 보고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앞에 섰습니다.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세 개의 바다를 잇는 선을 그으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블랙 아틀라스는 단순한 무기 밀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프라였습니다. 전쟁 기술의 유통 구조. 누군가가 수십 년에 걸쳐 설계한 것. 레비,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배후가 있어. 동해 작전 이후 블랙 아틀라스와 연결된 내부자는 특별군사법원에 회부됐습니다. 재판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도현 대위의 팀은 이름 없이 귀환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훈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볼코프의 위성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단 하나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번호는 어떤 국가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Unknown Clearance Top of Secret.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날 밤 동해의 불꽃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다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